이 97식 중폭격기는 보통 코드명이라고도 부르는 엘라이드 리포팅 네임이 셀리 또는 그웬이었습니다. 셀리도 그렇고 그웬도 그렇고 영미권의 여성 이름인데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항공기들을 보면 연합군 측에서 이렇게 별명 비슷하게 코드명을 만들어서 붙여놓았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찾아봐도 이걸 2차 대전 일본 항공기에 대한 연합군 측 이름이라고 해놓았는데요. 코드네임즈라는 단어를 종종 썼다고 하기 때문에 짧은 이 단어 코드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부겐빌로 타고 갔다가 격추된 일식 육상 공격기의 코드명은 역시 영미권 여성 이름인 베티였습니다. 연합군 측에서 일본기들에 대해 이런 코드명을 만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연합군 측은 한 가지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연합군은 전투에서 상대하는 일본 항공기들을 정확하고 빠르고 간결하게 식별해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로 전투기를 놓고 본다면 제조사인 미쓰비시의 프로젝트 코드가 A6M이고 제식 명칭은 영식 함상 전투기입니다. 여기서 숫자 0은 일본에서 옛날에 진무천왕이 즉위한 해를 시작으로 세는 황기라는 연도가 있는데 이 전투기가 제식 채용된 해가 서기 1540년이고 이건 황기 2600년이 되기 때문에 뒤숫자 00을 따서 영식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세 자리 프로젝트 코드를 가지고 항공기 식별을 하기도 좀 복잡하고 뒤에 황기 연도를 가지고 부르면 다른 무기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연합군은 일본에서 붙인 이름을 쓰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명칭을 만들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아이디어는 미 육군 항공대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1942년 중반 미 육군 항공대 정보장교였던 프랭크 맥코이가 일본 항공기를 전투기와 나머지로 나누어서 전투기에는 남자 이름을, 나머지 항공기에는 여자 이름을 붙이는 방법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 시스템은 1942년 말까지 미 육군 항공대뿐만 아니라 전체 미군에서 채택됐고 곧 영국과 다른 영연방 국가들에서도 채택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후 세분화돼서 훈련기에는 나무 이름, 글라이더에는 새 이름, 수송기에는 T로 시작하는 여자 이름이 붙게 되는 등 변화를 거칩니다. 결국 총 122개의 다른 이름이 일본 항공기에 부여되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용되었고 지금 현재도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항공기를 지칭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97식 중폭격기와 일식 육상 공격기도 남자 이름이 붙는 전투기도 아니고 글라이더, 훈련기 등 특이한 이름이 붙는 항공기도 아니어서 각각 여자 이름인 셀리 그웬 그리고 베티가 코드명으로 붙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22개의 코드명 중에 조금 특이한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식 함상 전투기는 원래 지크라는 남자 이름이 부여되었으나 연합군 측에서는 제로라는 이름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고 위에 보이는 제로기의 개량형 모델에는 당시 미 육군 항공대 사령관이었던 헨리 아놀드의 별명인 헵을 이 기체의 코드명으로 쓰려고 했으나 아놀드 장군이 안 좋아해서 가운데에 한 글자를 더 넣어 햄프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오카라는 것인데요. 다른 항공기 동체 아래 장착돼서 이륙한 다음에 분리돼서 적함 등으로 돌진하는 개념인데 연합군 코드명은 바카, 즉 일본어로 바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명중하기만 하면 큰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성공률이 형편없었고 또한 직접 사람이 들어가서 기체를 유도하면서 날아간 후 자폭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인력을 바보 같은 짓에 낭비하는 결과가 돼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도 오카에 대해 이후에 좀 더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